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을 모시겠습니다. 이 도곡동 땅이 이명박 처남의 명의로 있었어요. 잠깐만요. 정정. 네. 처남이 아니라 이명박의 형. 처남도 있었지 않나요?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처남 명의로 같이 해놨었죠. 같이 갔습니다. 네. 근데 이 땅이 포스코에 팔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래냐면 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스의 돈이 또 BBK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BBK가 변신한 옵셔널 벤처스, 오랜만에 들어보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이 있죠.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옵셔널 벤처스로 변한 다음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꾸로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 옵셔널 벤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털렸죠. 본인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대구 국세청에서 하필이면 포스코 세무 조사를 하다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돼 있던 전표를 확인한 거예요.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때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 내가 그 전표 봤다고 하셨죠. 전표였나요? 쪽지였나요? 전표 형태로 아마 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한참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후보 경선을 하고 있었죠. 2007년에. 네. 그 시점에 아마 김만재 당시 포스코 회장하고 그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을 때, 포스코 땅을 원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죠. 네,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 건설입니다. 정확하게. 포스코 건설이 이제 대구청에서 이제 본사가 지금 사무실이 송도에 있지만은 실제로 세적지는 대구청 관할입니다.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조사팀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국장부터 그 조사팀 전원이 제 방에 이제 들어와서 보고.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이다 하는 문서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봤다고 얘기를 했다가 좌천당하셨잖아요. 좌천만 당했나 감옥도 갔어요. 감옥 2년 갔다 오셨죠. 예. 2년인가요? 2년입니다. 예. 그러면서 뇌물 어쩌고 걸려가지고 했죠. 원래 그 전에 차기 국세청장은 안원구라고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엘리트였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순진한 분이에요. 못 봤다고 하면 되지!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인생 조진 거예요. 몇 년입니까?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10년. 횟수로. 10년을 흘렀는데 전 이분이 최순실 재산을 찾으러 독일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나타났다 이분이. 지난주에 사진 나올 때 청장님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갈 때 꼬신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정책실을 한 7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는 아마 일반 공무원 중에는 최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죠. 청와대 내부를 잘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청문회를 보는 순간에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그것도 받는지도 안 받는지 모르는 보고를 했다는 거죠. 세월호 당일날. 그럼 자기들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다가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안보실장은 솔직히 자기들이 그걸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해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고했다. 보고는 받았는 사람은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자기가 다 했다.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그러면 독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독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이틀 뒤에 바로 가야 된다고.
그날 무조건 공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안 알려주면서.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절치에 여기에 어? 흉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엘리트 코스를 달리던 공무원이 근데 독일 교민들 왜 독일 교민들이 최순실 재산을 찾는다고 자발적으로 결성했다고 했잖아 모임을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여기 껴가지고 그럼 나도 재산을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전에 가서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도곡동 땅 사건 이후에 네. 제가 그 이명박 정부의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사실 그 당시에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비리 정보들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그것도 재산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찾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제 끌려간 거죠. 네, 갑자기 끌려갔고 거기에. 가서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과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뭐 내가 하던 일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진 재산 부분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숨겨진 재산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그 추정입니다만 네. 아직 그 밝힐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 거기도 경제 공동체예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거 언제 이건 내가 찾아야 되겠다 결심하셨냐고요?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이제 처음에 저를 독일로 납치할 때 그 가기 전에 저한테 그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좀 봐주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서류를 주는데 딱 보니까 최순실 씨 일가의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아동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동복 만드는 회사. 근데 외형은 지금 매형이라고 하면 매출액을 이야기하는데 그 매출액이 한 1,800억에서 2,000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많이 파는 금액 전체를 그렇죠. 말하는 겁니다. 이윤이 아니라. 네, 이윤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뭐 매출액은 뭐 한 5%, 이윤은 거기에 5% 정도 뭐 이렇게 나는 거죠. 제조업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뭐 아주 잘 나는 건데 문제는 이 회사가 그 홍콩으로부터 2,000억을 받고 팝니다. 그것도 주식의 70%를. 네. 그러면은 실제 그 재산 가치는 한 3,000억 정도 되는 거죠. 70%가 2,000억이니까 네. 그 100%면 주식이 100%가 한 3,000억 정도는 되는 거죠, 가치가. 주식 자본 그 전체 자산이 3,000억이 되면 그건 엄청난 큰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동복 만드는 회사에 3,000억이라는 평가가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2013년, 14년, 15년 들어오는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13, 14, 15년에 들어오는데 13년도에 또 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예받을 수 있는 모범 납세자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돈이 2,000억이 이제 3년에 걸쳐서 2,000억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또 15년도에는 대사갈 수 있도록 그 옵션을 걸어 놓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죠. 그 말에 가치가 있냐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또 3년 있다가 돌아나가 돈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샀으면 샀지.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정도를 쭉 보니까 그냥 바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에 있는 AEA라는 그 록펠러 자산관리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베스트먼트라는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가지고 다시 그 홍콩에 있는 리엠펑 아시아라는 회사를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이 회사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외국에서 어떻게 그 한국 회사가 조그마한 그 아동복 회사가 그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식을 살라고 했으며 그 돈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가치의 돈을 주고 산 것이며
그래서 그 돈이 그럼 또 70%를 2천억에 팔았으면 그 개인들이 가지는 거거든요. 네.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식을 파는 거니까. 개인 소유의 주식을 네. 70%를 구주를 가져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70%의 돈이 2천억이 들어가 어디로 갔는지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추적을 해봐야 그 회사 주인 최순실 씨 가족 회사 그 회사 주인이 가져간 거거든요. 2천억을. 그리고 2천억 어디 갔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2천억을 쏜 회사에 본사를 갔더니 이거였어요. 여기 2천억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 나왔었죠. 여기서 2천억을 쐈는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그 2천억을 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고. 자기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전혀 모른대요. 그분도 명의만 빌려준 건가요? 아니 그분들은 명의가 아니고 이제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 그냥 이렇게 이름 올려주고 뭐 얼마 받는 그런 회사라. 그러면 그 돈이 2천억이 들어갔다가 그 개인한테 다시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은 네.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검찰이 독일 검찰이나 네덜란드 검찰 쪽에 협조 요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그렇죠. 찾으려고 하면 우선 그 외국에 있는 재산들은 일단 이 속지주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의해서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일단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독일 검찰과 국세청 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헤센주 검찰청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검찰청 차장하고 담당 그 검사를 만났을 때 이 한국에서 그 권한 있는 한국 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해주면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확답까지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이게 참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 다시 여쭤보지만. 정말 이 재산들이 모든 사건에 이 돈이 없으면 사실 동력을 잃게 되죠.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들이 있는 한은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돈을 찾아서 완전히 뭐 한수를 하든지 국고로 넣든지 하지 않고는 아마 이런 일들은 아마 계속 앞으로 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만은 반드시 찾아가 한수를 해서 우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과 재주를 투입해서 찾을 수 있다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이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파악한 독일의 법인을 설립한 회사들 명의고 최순실이 설립한 회사들 거기서 새끼를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9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까지 요거보다 더 많은데 눈에 띈 거 정리한 표예요. 이게 수법이 뭔지 이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했는지 전체적으로 최순실은 어떻게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는가 하는 큰 그림을 좀 알려주세요. 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들이 시작되는 시점이 92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92년도. 여기 보시면은 그 유준호, 최순실, 정윤회. 요게 이제 그. 첫 출발이죠, 이게. 예, 유벨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제 이 회사를 출발을 해서 요 다음에 변하는 것이 이제 오사카라는 음식점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게 음식점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 바뀌는 과정들이 보면 국내에다가 이제 해외에다 재산을 빼돌리는 그 재벌들이나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서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이 외국인 자금처럼 움직이다가 필요하면 다시 한국으로 외국인 자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이 한국의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하거나 또는 뭐 회사를 또 외국에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전 가격 조작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 물건 값을 정상 가격보다 높이거나 낮추어서 실제 가격보다는 높이거나 낮추어 가지고 돈을 보내는 방법.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단 보내놓고 해외 투자법인에 돈이 들어간다 하면은 투자 실패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모르죠. 독일에서 투자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러나 여기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회사로 잘 자라고 있는 거죠. 망했다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안 망한 채 변신을 하는군요. 이 돈이. 거기서 잘 키우고 있죠. 재산은. 이 경우에는 그러면 식당으로 변신한 거예요? 식당으로 변신하고 또 나중에 그 돈들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곳이 금융자산을 은닉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그 게엠베아라는 그 회사들이 유한 회사인데 그 속에 부동산을 담기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담았을 때는 세율에서도 덕을 보고 또 청산과 이 설립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소득세나 뭐 법인세 형태로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세금으로 은닉해 놓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을 변해서 거기 묻혀있던 돈은 그 식당에서 다시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걸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면 식당 하니까 그냥 식당인 거라 하지만 식당이 부동산이에요. 식당 자체가. 그렇습니다. 식당 자체가 부동산이고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현지 우리 교포들을 이름을 쓰는 겁니다.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영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 또 그 식당도 한 2, 3년 뒤에는 또 망하는 거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새끼를 치는 회사들이에요? 여기는 뭐 식당도 있고 뭐 컴퓨터 유통업체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IT도 있고 뭐 많아요. 페이퍼 형태는 뭐든 간에 그 속에는 부동산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민하고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식당 2년 운영하게 해줄 테니 그걸 운영하시고 부동산은 취득을 했으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처음에는. 법인 이름으로 있죠. 법인 이름으로. 대표자는 사람을 세워놓고 주식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쳐나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또 팔아가지고 또 한 군데로 모으기도 하고 뭐 그런 변화들을 일어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돈이 이 회사에 있다가 절로 가고 이 회사에 있다가 절로 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그렇죠. 겁니까?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걸 운영하는 독일 현지 교민들이 이게 자기 것이냐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기 것이냐 하는 걸 봤더니 이분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자기 그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당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재산이 확인이 돼 가지고 환수를 했을 때는 그 사람도 생계가 막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공동체가 돼 있다는 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게 연루된 교민 그리고 저렇게 부동산 계략적으로라도 최순실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것의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 지금 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금액이에요. 얼마냐. 그런데 사실 금액은 우리가 이제 금융조사를 하거나 그 회사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하거나 팔아봐야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죠. 그렇겠죠. 그리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 얼마다라고 지금 살 때 가격도 금융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는 뭐 올랐으면 지금 어쨌든 지금 독일에서 보니까 한 2000년 초반에 비해서 지금 2000 중반에 비해서 한 10년 만에 지금 한 30% 이상이 올랐다고 해요, 지금. 부동산이. 그래서 뭐 물론 거기에는 뭐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도 하고 알바니아 저쪽 중동 쪽에서 오는 난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등등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던 곳이에요. 독일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사회민주주의 국가죠. 사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이 부동산 개념을 전수해 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건 내 거다 이미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쳐요. 이 식당은 내 거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아니다 그거는 당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했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이 관계를 우리가 그렸느냐 하면 여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점조직처럼 조직을 만들어서 그 밑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이 무한정 뻗어가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는 거죠? 물론 그 한 줄기로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뭐 대를 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대를 이어서 하기도 하지만 그 옆으로 뻗어나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이름이 또 여기도 나타나고 아하. 동일인들이 여러 군데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의심의 대상이 된 거죠. 저희들 사실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도를 사실은 먼저 그렸고요. 그 계속 나타나는 유형과 이 패턴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이걸 찾기는 그렇죠. 개별 건으로는 못 찾죠. 예. 그래서 지금도 물론 대부분이 이제 추정 상태로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뭐 정황적으로는 확신을 가지지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금융조사라든지 이 검찰 수사나 해서 이 확인을 받지 않는 다음에 그 사람들 당신들 맞지 않느냐 이렇게 확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주요 인물의 그룹핑과 그 그룹핑을 통해서 나타난 패턴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거의 파악을 다 했고요. 1차 갔을 때는 처음에 1차 내가 독일을 갈 때만 해도 사실 과연 그럴까? 그 서류를 하나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하고 가서 그 정황들을 확인하러 다녔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상당 부분을 유형과 실체를 거의 다 확인하고 왔고. 전문가가 보시기에 맞던가요?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신뢰도가 확 높아지는데요. 지난주 두 사람을 영하면. 안민석 의원이 참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잘 안 나거든요.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참 대단한 촉이다. 이 전문가들은 사실 이 촉보다는 전부 자료나 서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그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촉이 정말 제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예를 들어서. 대화 속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제가 보면은 거의 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저 물건은 말이야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가보면 그런 식이더라.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서류나 이런 독일에 가면은 머니하우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머니하우스라는 게 독일의 등기소하고 그 주식 게엠베아를 설립하면 게엠베아의 그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그 등기소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법인을 만들었는지와 자본금이 얼마인지 뭐 파산할 확률이 얼마인지 뭐 이런 등등의 그 자료들을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제도가 없는데요. 그 머니하우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했을 때 이걸 저희들이 확정하고 관계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정보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이런 형태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투명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분들 만나보고 정말 현장을 발로 뛰면서 확인해서 확정한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의 확신하시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이분들의 조력인으로 보이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 조력인들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분이 회사를 파산을 합니다. 가지고 있다 그냥 파산을 해요? 파산을 하는데 그 독일에 있는 독일에 지금 한 40년생 되는 그 독일인이 그 회사를 다시 또 하는 걸로 지금 명의를 빌려줬을 가능성이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분이 왜 우리가 주목을 하냐면 독일 현지 그 언론에 이분은 명의를 빌려주고 $5씩 받는 명의 장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밑으로 뭐 회사가 23개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 명의 빌려준 사람이 그 명의로. 근데 그 사람은 실질적인 이분은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독일 언론에서조차 그런 명의 빌려주는 사람으로 해서 보도가 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연루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차명을 하면서 뭐 $5를 받는데요. 5유로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걸 받고 하는 사람들 밑에 회사가 20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 자금으로 의심되는 것이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숨겨져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더라. 그럼 반드시 그 뒤에는 그 최순실 씨 일가의 그 제일 위에 단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씨 자금이 최소한 그 사람 밑으로 23개 회사에 흩뿌려져 있거나. 그렇죠. 혹은 그 각각의 회사가 다 필요했으니까 만들었을 테니까 그 회사들이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우리가 파악한 관계도에 의하면은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조력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짓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 한 거예요? 30년 가까이 한 거잖아요. 27년, 8년 동안. 그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반복과 세탁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세탁도 하고 뭐 또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가 네. 지금 뭐 그 변화가 무상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너무나 버라이어티해서 사실 이걸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 이름 외우는 것이에요. 총 몇 명 정도 등장합니까? 뭐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독일인도 끼우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그냥 인내를 가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추적하기가 힘든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 그 세무 관련해서 국세청에 근무했다고만 해서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장부를 중심으로 금융조사를 해서 따라가는데 이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칼이나 뭐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정말 추정하고 관계도를 그리면서 하나씩 그 단서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그리고 어떤 권한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겠냐 제가 여쭤본 적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독일에 있는 재산은 국내에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협조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꽈놨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을. 꽈놨고, 또 국내 부분으로 오면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신문에서 사건 사고에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들이 지금 해외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내는 지금 더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벌어져. 여기는 부동산이지만 국내에 오면은 금융을 가지고 뭐 심지어 주가 조작, 기업 사냥. 그다음에 옛날에 저축은행 사건하고도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해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13년 이후부터는 인사, 예산, 그다음에 그 모든 법까지 권쳐가면서 이 일에 지금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부분은 지금 뭐 이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다 하려고 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한 100명이 정예요원 100명 한 2년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상설 기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민석 의원하고 저희들이 그 국회에서 그 지금 공청회를 지금 3차 공청회가 22일 날 또 열립니다. 근데 그 특별법을 만드는 공청회입니다. 그 특별법 속에 재산조사위원회, 그다음에 몰수 한수 할 수 있는 그 위원회, 이걸 두 개를 이제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하다가 이 몰수 한수까지 가면은 또 저쪽 사람들한테 조금 통과하는 자체가 어려우니 일단 조사부터 하자 해서 지금 3차 공청회는 조사위원회를 주로 하는 특별법을 지금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같이 돼야 되고요. 지금 최순실 씨 일가는 뭐 탄핵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 법 소개는 지금 4년으로 해놨습니다. 4년. 해놨는데, 어쨌든 이게 금융조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확정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정황적인 이야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사권 없이 혼자 자금을 만들어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게 확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맞다라는 것까지 가려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그냥 더 뭐 꼬아서 숨긴다.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고 확정을 하려 그러면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다툼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감안하면 사실 그 시간도 짧은 시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보세요. 지금 뭔가 난 죄를 지어서 이제 벌을 받아야지 이런 얼굴이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힘은 돈이에요.
돈을 뺏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나왔을 때는 최순실 국내 재산 어떻게 해먹었나 고표를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끌려간 거죠. 네, 갑자기 끌려갔고, 예. 가서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명박과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뭐 내가 하던 일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진 재산 부분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숨겨진 재산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그 추정입니다만 네. 아직 그 밝힐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 거기도 경제 공동체예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거 언제 이건 내가 찾아야 되겠다 결심하셨냐고요?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이제 처음에 저를 독일로 납치할 때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좀 봐주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서류를 주는데 딱 보니까 최순실 씨 일가의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아동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동복 만드는 회사. 외형은 지금 매형이라고 하면 매출액을 이야기하는데 그 매출액이 한 1,800억에서 2,000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많이 파는 금액 전체를 그렇죠. 말하는 겁니다. 이윤이 아니라. 네, 이윤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뭐 매출액은 뭐 한 5%, 이윤은 거기에 5% 정도 뭐 이렇게 나는 거죠. 제조업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뭐 아주 잘 나는 건데 문제는 이 회사가 그 홍콩으로부터 2,000억을 받고 팝니다. 그것도 주식의 70%를. 네. 그러면은 실제 그 재산 가치는 한 3,0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70%가 2,000억이니까 네. 그 100%면 주식이 100%가 한 3,000억 정도는 되는 거죠, 네. 가치가.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을 모시겠습니다. 이 도곡동 땅이 이명박 처남의 명의로 있었어요? 잠깐만요. 정정. 네. 처남이 아니라 이명박의 형. 처남도 있었지 않나요?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처남 명의로 같이 해놨었죠. 같이 갔습니다. 네. 근데 이 땅이 포스코에 팔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래냐면 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스의 돈이 또 BBK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BBK가 변신한 옵셔널 벤처스 오랜만에 들어보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이 있죠.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옵셔널 벤처스로 변한 다음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꾸로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 옵셔널 벤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털렸죠. 본인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대구 국세청에서 하필이면 포스코 세무 조사를 하다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돼 있던 전표를 확인한 거예요.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때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 내가 그 전표 봤다고 하셨죠? 전표였나요? 쪽지였나요? 전표 형태로 아마 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한참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후보 경선을 하고 있었죠. 2007년에. 그 시점에 아마
김만재 당시 포스코 회장하고 그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을 때, 그 재산, 그 포스코 땅을 원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죠. 네,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 건설입니다. 정확하게. 포스코 건설이 이제 대구청에서 이제 그 본사가 지금 사무실이 송도에 있지만은 실제로 세적지는 대구청 관할입니다.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조사팀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국장부터 그 조사팀 전원이 제 방에 이제 들어와서 보고를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이다 하는 문서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봤다고 얘기를 했다가 좌천당하셨잖아요. 좌천만 당했나 감옥도 갔어요. 감옥 2년 갔다 오셨죠. 예. 2년인가요? 2년입니다. 예. 뭐 그러면서 뭐 뇌물 어쩌고 걸려가지고 했죠. 원래 그 전에 차기 국세청장은 안원구라고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엘리트였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순진한 분이에요. 못 봤다고 하면 되지.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인생 조진 거예요. 몇 년입니까?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10년 횟수로 10년을 흘렀는데 전 이분이 그 최순실 재산을 찾으러 독일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나타났다 이분이. 지난주에 사진 나올 때 청장님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갈 때 꼬신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정책실을 한 7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는 아마 일반 공무원 중에는 최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죠. 청와대 내부를 잘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청문회를 보는 순간에 비서실장하고 주식 자본 그 전체 자산이 3천억이 되면 그건 엄청난 큰 회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동복 만드는 회사에 3천억이라는 평가가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2013년, 14년, 15년 들어오는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네. 13, 14, 15년에 들어오는데 13년도에 또 그 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예받을 수 있는 네. 모범 납세자상을 받아요. 네. 그러면서 그 돈이 2천억이 이제 3년에 걸쳐서 2천억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또 15년도에는 대사갈 수 있도록 그 옵션을 걸어 놓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죠. 그 말에 가치가 있냐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또 3년 있다가 돌아나가 돈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샀으면 샀지.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정도를 쭉 보니까 그냥 바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에 있는 AEA라는 그 록펠러 자산관리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가지고 다시 그 홍콩에 있는 리엠펑 아시아라는 회사를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이 회사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외국에서 어떻게 그 한국 회사가 조그마한 그 아동복 회사가 그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식을 살라고 했으며 그 돈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가치의 돈을 주고 산 것이며 그래서 그 돈이 그럼 또 70%를 2천억에 팔았으면 그 개인들이 가지는 거거든요.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개인 소유의 주식을 안보실장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그것도 받는지도 안 받는지 모르는 보고를 했다는 거죠. 세월호 당일날. 그럼 자기들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다가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안보실장은 솔직히 자기들이 그걸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해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고했다. 보고는 받았는 사람은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자기가 다 했다.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그러면 독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독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이틀 뒤에 바로 가야 된다고. 그날 무조건 공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안 알려주면서.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절치에 여기에 어? 흉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엘리트 코스를 달리던 공무원이 근데 독일 교민들 왜 독일 교민들이 최순실 재산을 찾는다고 자발적으로 결성했다고 했잖아 모임을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여기 껴가지고 그럼 나도 재산을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전에 가서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도곡동 땅 사건 이후에 네. 제가 그 이명박 정부의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사실 그 당시에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비리 정보들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그것도 재산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찾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제